그 김평우 변호사가 지금 이 재판부가 대통령 측의 증인 위주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재판관들이 재판관들이 하면서 마치 이 국회의 수석 대리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막말 쪽으로 가보면 이 탄핵 자체가 졸속 탄핵이고 반석 없는 마치 야쿠자 같은 짓이다. 야쿠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야쿠자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그 중요한 판단에 헌법재판관 9명이 해야지. 안 그러면 이 상황 자체가 이런 내란 사태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판단 자체가 헌법재판 자체가 내란이라는 겁니까? 9명으로 구성을 해서 하지 않으면 이제 그 정도 이렇게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핵소추 이거에 대해서 이런 일은 북한에서나 하는 어떤 정치 탄압이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막말이라는 어떤 표현 외에 더 심한 말까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정말 이 재판부를 흔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악담과 독설을 다 쏟아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변호사긴 합니다만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북한과 같다는 얘기를 했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 변호사님,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관들을 되게 미운가 봐요. 아니, 이제 지금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대한 변호사 협회장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저희 대표셨잖아요. 예, 지내신 분인데, 그분이 이게 헌법재판소를 마치 친박 집회장처럼 지금 오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태극기 들고 나오신 분도 계셨고. 그러니까 그 변호사의 한술 더 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발언한 것 중에 고 기자님이 빠뜨린 것 중에 하나가 국회 탄핵소추 의결 과정을 섞어찌개도 아니면서 이렇게 13개의 사유를 하나씩 의결을 해야지 왜 한꺼번에 하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13개로 처음에 국회 소추위원들이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소추를 항목을 만들었는데 그게 섞어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말하자면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데 왜 하나의 사유시 의결을 안 했느냐. 따로따로 의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거를 위법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20명을 정의 신청을 하고, 더군다나 박한철 전 지금 퇴임하신 소장까지 정의 신청하고, 국회의장까지 정의 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 그래서 막말을 하면서 그거 이제 기각을 하자마자 이제 지금 기피 신청을 막 하고 그랬어요. 기피 신청은 누구에게 기피 신청?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인데, 강일원 재판관이 피청구인 쪽에 정의 신청에 대해서 중간에 개입을 해서 질문을 했다는 거를 갖고 국회 소추위원 측에 수석 대변인이냐 뭐 이렇게 계속 막말을 했기 때문에 이정미 소장 대행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말이다. 그럼 이 법정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느냐 해서 그 부분을 약간 이제 그러면 그 부분은 취소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다가 그 이어서 이정미 재판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어떻게 자기 퇴임 기간에 맞춰서 재판을 졸속적으로 진행하느냐. 3월 14일 전에. 네, 재판관을 소장 대행을 자기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소장 자기라고 말을 자기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막말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사람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기관을 존중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기관의 권위나 이런 것들을 시정잡배처럼 이렇게 말하자면 다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일원 재판관 기피 신청이라는 게 재판에서 빠져달라고 변호사들이 요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신 재판하는 거 마음에 안 드니까 빠지고 나머지 하자라는 얘기였는데. 그것도 지금 뭐냐면 재판 지연의 목적으로 기피 신청을 하면 형사소송법을 바로 기각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꾀를 낸 거예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잖아요. 탄핵 심판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민사소송법을 준용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휴정돼 있습니다. 아마도 곧바로
재판정에 들어와서 이 부분은 바로 기각할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네. 예, 재판관들에게 그런 막말을 하고 또 아까 이제 이재화 변호사가 이 증인을 새롭게 신청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애초에 처음부터 이 재판이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된다는 주장인데 이런 정도면은 거의 이게 재판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지연 작전 글자 그대로 그런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제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뭐 우리가 불과 4년 전에 국민의 손으로 뽑았던 대통령을 탄핵하는 아주 엄중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국민의 입장에서 사실은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철저하게 법리 공방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갖고 있는 어떤 자기를 변호하거나 자기의 어떤 지금 혐의들을 마음대로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헌법재판소의 지금 심리에 들어간 게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남아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인단을 포함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 헌법재판소를 이른바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특히나 이 장외에 있는 여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동을 해서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프레임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절차가 부당하다.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법적 근거를 통해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절차 자체가 부당하다. 특히 재판관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라든지 또는 말하자면 이른바 절차의 어떤 이 신속성에 대한 문제 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으로 해서 이 절차 자체가 부당하고 하다라는 어떤 프레임 이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부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사실은 여의치 않다라고 하는 걸 또 보여주면서 마지막 남은 수단이 이 절차를 정치화시키는 방법. 그거는 대통령도 사실은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마지막 남아있는 수단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택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역으로 이 상황을 좀 지켜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신문도 받고 뭐 이런 과정들 기타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수단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사실은 너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이제 임박해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탄핵 판결을 기다리는 수단밖에는 남아있지 않고 어떤 수단도 사실은 작동하지 않는 심지어는 지금 이제 그 선고 기일 자체를 판결 기일 자체를 미루는 것도 사실 여의치가 않고요.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법정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틀어서 상당 부분 엄격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증인으로 나와서 이제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 이런 것들도 크게 작동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이런 기타 등등들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실제로 박 대통령 측에서는 이미 이제 탄핵 관련되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두 손 두 팔 다 든 상황이 되어버리고 막판에 이제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른바 그런 막말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문제 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것이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말씀을 나왔던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대통령 출석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바뀌고 있다면서요. 저도 다르다면서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들 아예 내에서도 출석하라는 게 맞냐 아니면 어느 쪽이 유리할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은? 그 이야기하면 지금 속보가 떴는데요. 네. 아까 제가 예측한 대로 법정에 다시 들어와서 개정을 기피 다시 신청을 해서 각하 결정을 했답니다. 강일원 재판관 네. 기피 신청한 거에서 네.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재판 지연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해서 예. 각하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예. 구 기자님부터 여쭤봤던 거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지연 목적이 명백해 보였기 때문에 그 기피 신청은 각하를 한 거고 네. 안 받아들였고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남아 있는 게 이제 대통령 출석 카드라는 네네. 얘기인데 그것에 관해서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이제 그 대통령 대리인단의 논점이 서느냐 마느냐의 그런 논점이라기보다는 서서 이렇게 이제 어떤 이쪽 재판관이나 국회 측 대리인의 질문을 받지 않고 그냥 대통령이 또 다른 어떤 이 자기 입장 어떤 확대 이렇게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무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놓고 조금 이제 그 여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연 카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서 이거를 더 길게 하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되더라도 지연 카드이면서 그 다음에 마지노선은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이 거기서 직접 이 신문을 받는 것은 그
대리인들 중에 누구도 그것은 동의하지는 않는 사안인 것 같고요. 대통령의 입장에서 한때는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이제 출석하는 것이 실제로 상당히 중요한 효과를 발휘할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이른바 이제 그 선고나 이 판결을 어떤 연기시키는, 지연시키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출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전략적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재판관의 이른바 퇴임 이전에 선고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증인 출석의 어떤 그 카드 자체는 약발이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인단 측에서도 박 대통령에게 이제 강하게 지금 요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기한 연장도 일단은 안 될 것 같고, 더군다나 더 나빠진 것이 뭐냐면 나와서 일방적으로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탄핵 소추 인단과 또는 재판관들의 질문도 받고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신들이 어떤 변호인단의 서포트를 못 받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직접 그 부분을 다 담당해야 되는데 실제로 오히려 더 골치 아파지고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도래하는 거죠.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나올까 탄핵 그 재판 그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어진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 변호사님 지금 아니어도 지금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대통령이 나오면 저도 그냥 변호사로서 법리를 떠나서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기왕에 나오면 이렇게까지 국가가 이 지경이 됐으면 뭔가 단순하게 해명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대신해서 소추위원들이 물어보는 거, 재판관들이 물어보는 거 이런 것에도 답변을 해줘도 의무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게 지금은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뭐 권리긴 하죠. 출석을 첫 번째는 첫 기일에 출석을 안 하면 이제 개정을 못 하니까 그 이후부터는 본인이 출석 안 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출석을 하는 거는 관계는 없어요. 언제든지 하든 안 하든 재판은 진행되는 건데 출석을 한다는 의미는 피청구인 쪽에서 당사자 본인 신문을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 신문이라는 게 당사자지만 마치 증인처럼 나가서 묻고 답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국회 소추위원 쪽에서는 신문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나오시면 국회 쪽에서 신문하는 거는 우리는 막을 수는 없다. 당연히 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자기 주장만 딱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이제 당사자로서 마치 증인처럼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 최후 변론이라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 부분은 자유죠. 이제 제가 이제 정당 예산 대리도 했었는데 통합진보당 정당 예산 대리도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게 청구인 쪽에서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나오고 발언을 또 하고 대리인도 발언을 하고 우리는 이정희 그 당대표도 발언을 하고 변호인단도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권리고요. 그 부분은 주어진 시간에 안배해서 자기들이 그 대리인과 당사자 본인하고 시간을 안배해서 발언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잡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양 변호사님께 제가 좀 한 가지 질문. 저한테 질문이 아니라 그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이제 나와서 국민을 향해서 자기 진술 내지는 자기 어떤 그 말하자면 그 의견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선한 의지에 대해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선한 의지대로 갔으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선한 의지대로 됐으면 청와대 압수수색을 그렇게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선한 의지대로 했으면 특검의 대면 조사를 그렇게 거부하고 그런 방식으로 딜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는 선한 의지 또는 법리 공방에 예를 들면 성실하게 임하기 위한 나름대로 소추인이죠, 말하자면. 그런 어떤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이른바 그 거치에 이것이 내지는 유리하냐 불리하냐 더군다나 이걸 통해서 자기가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의 판단에 지금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상당한 슬픔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대통령의 헌법재판소를 이런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슬픈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고 기자님 결국에는 안 나오는 쪽에 더 의견이 더 많으신 것도 같고 또 그러면
대통령도 안 나오고 오늘 뭐 이렇게 기피 신청도 안 받아들이고 이러면 또 증인 채택도 아까 말씀드렸도 안 했잖아요. 예. 예정대로 헌법재판소의 어떤 날짜는 나올까요? 결정은 그런 식으로? 일단은 저는 이제 오늘 그 김평욱 변호사님 말을 들으면서 좀 자괴감이 들었는데 그런 자괴감이 들었으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는 저 사람하고 바둑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사람은 나하고 알까기라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알까기마저 본인 알이 지금 몇 알 지금 빠지니까 이제 팔을 업고 있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아까 그런 말씀하신 이제 세부적인 사안들도 이제 그 우리가 그렇게 고상하게 따질 판을 지금은 다 넘어가서 아까 정현주 교수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하는 행위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그 알리바이들을 지금 다 쌓아가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자 봐라 우리가 증인했는데 기피 신청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대통령 나온다는데 뭐 그것도 말도 안 듣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재판관 기피 신청했는데 그것 받아들여지지 않고 저 사람들은 마치 국회 대리인단의 어떤 그 대변인격으로 이렇게 일을 했고 그 모든 알리바이들을 다 모아서 지금 이제 적반하장을 만들고 있는 거죠. 사실 대통령도 이 부른 게 3번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 3번의 기일을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이제 또 다시 뜸을 들이는 건 그거는 이제 우리가 비유하자면 아침 먹으러 할 때 아침밥 안 먹고 점심 먹으러 할 때 점심 안 먹고 저녁 먹으러 할 때 안 먹고 이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잘 때 됐는데 다 깨우면서 적반하장으로 나가지고 뭔 얘기 왜 잠을 자느냐 내가 밥을 안 먹었는데 나한테 밥을 차려라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 기자님이 아까 바둑과 알까기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도 들어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법상으로 정당하게 다투기보다는 결국에 어떤 정치적인 목적,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탄핵이 되더라도 이 탄핵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제기를 해서 시비거리를 만들려고 그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다른 기회를 잡고자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게 간단치가 않아요. 저는 사실은 뭐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운 반 또는 썩소 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정치적 행위를 해석하고 있지만 이런 프레임 자체를 외부에서 동조하는 이른바 그 조직화된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당장 주말에 광화문에 가보면 태극기와 성조기를 앞에 내세워서 움직이고 있는 나름대로의 조직화된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고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에 동일하게 거기서 또 문제 제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 자체가 그냥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 변호인단 안에서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상당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론이 2개로 분열되겠죠. 앞으로 이른바 조기 대선 국면이 도래하게 되면 또다시 국민들은 2개로 나뉘어져서 탄핵을 반대하는 쪽과 탄핵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2가지의 국민으로 또 나뉘어서 이것이 간다라고 하는 점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이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다라고 엄중하게 또 한 번 분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런 거죠. 다 좋습니다. 개인의 것이 다 좋아요. 또 한 번 이런 방식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2개로 나눠서 싸우게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정치가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게 대통령으로서 한때 대통령이었던 분이 하셔야 될 그런 일인지 책임의 범위인지 상당히 가슴 아프게 되물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확장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죠. 교수님이 아까 저한테 이제 선한 의지로 너무 바라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은 또 교수님도 여전히 선한 의지에 미련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이 변호사님. 마지막 한 가지 지푸라기라도 지금 잡아보는 거죠. 헌재에서 속보가 들어온 게 대통령 출석할지 여부를 아직도 결정을 못했답니다. 오늘까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해 달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마저도 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과 대리인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탄핵 절차라는 것은 징계 절차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을 할까 말까인데 징계를 지금 청구되어 있고 징계를 받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 거죠. 그렇죠. 사실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본인의 기고문에 탄핵 절차에서는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본인이 그랬죠. 그런 부분을 동의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2004년도 그렇고 제가 또 이제 서글픈 거는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를 이른바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주역들이 최근에 이 베테랑 변호사들이 들어오면서
된 거거든요. 정기성 전 대법관, 예. 이동업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내전까지 됐던 분이고 지금 김평우 대한변호사 협회장까지 했었던 분인데 이런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우리 국가기관을 존중하고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을 모욕해서는 안 되는데 이분들이 나서서 서로 경쟁하듯이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그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징계 사유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 교수님께서 예. 이제 한 정 가지만 변호사님 좀,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변호사인 저로서 자괴감이 들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대리인단들이 예. 자꾸 공정성 시비만 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그러니까 교수님 그런 보셨어요? 거죠.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지금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난장판을 부린다, 뭐 절차가 부당하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아주 충분한 절차적인 기회를 주었어요. 속도만 빨리 냈을 뿐이지. 예,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16차까지 지금 이른바 이제 심리를 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 탄핵의 문제가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에 재판을 17차, 16차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면 그럼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차 동안 뭐를 했냐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증인을 많이 신청을 하지만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신청한 그 증인들이 또 안 나와요. 헌법재판소 말하자면 재판정에 이런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면 이때까지 시간을 지연해오고 예를 들면 절차 자체를 상당히 어찌 보면 제대로 따라오지 못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혼동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어쨌든 3월 그 선고기를 우리가 사전에 못 받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충분하게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시간을 주었고 그 충분한 시간을 충분하게 그 근거를 통해서 활용하지 못한 거는 변호인단의 책임이 지금 큰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또 속보가 나온 게 재판관 분들도 굉장히 답답하신 모양이에요. 대통령에게 출석할지 여부를 오늘까지 알려달라 그러는데 그 약속도 깨니까 결국 출석하고 싶으면 하루 전에는 알려달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게 징계 절차에 있는데 징계를 당할 사람에게 약간 좀 아쉬운 소리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고기자님 지금 남아있는 이제 아까 이제 대통령 출석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눴고 예. 하나 또 얘기됐던 부분들이 이제 공정성 시비를 하면서 대리인단이 사퇴할 수도 있다. 예. 그 얘기 또 밖에 가서도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적반하장이면서 또 하나는 이제 또 하나 특징은 자가당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도 하셨고 그리고 여러 공직에도 뭐 오르셨고 거론되던 그런 분들인데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자기 논리에 자가당착이 많으니까 제가 작은 거 하나 하고 큰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 작은 거는 이를테면 지금 강일원 재판관이 왜 우리가 데려온 대통령 측 증인에 대해서만 그렇게 계속 질문을 해가지고 꼬집느냐 얘기를 하는데 그거 좀 우습잖아요.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짜서 한다면은 국회 측 증인하고 얘기가 됐어요. 본인들이 본인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한테 더 물어봤다고 그거 하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리고 이 강일원 재판관을 기피해달라는 이제 거기에 본심이 본심이 드러나는데 뭐냐면 변호인도 꼬집지 못하는 거를 재판관이 꼬집는 그러니까 재판관이 너무 똑똑해서 문제다라는 재판관이 왜 우리가 못 물어보는 걸 당신들이 물어봐 네. 이런 거잖아요. 예, 어떻게 그걸 알아내서 그러니까 그걸 콕 집어서 이렇게 하느냐 이제 그런 이제 자가당착이고 또 큰 자가당착은 뭐냐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다음에 의미가 없다. 그다음에 그건 그러다. 그런데 이미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한 것이 않습니까? 그건 사실 국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다 판단을 내려서 탄핵을 결정을 했는데 왜 이 법적 구조에서 그것을 무효로 하느냐 이제 그걸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무효가 되면 국민이 한 걸로 돌아가는 건데 이분들은 이제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지금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리인단 근데, 아까 예. 그 총사퇴 카드도 사실은 약발이 네. 안 먹힐 것 같아요. 총사퇴도. 왜냐하면 그 대리인단이 총사퇴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은 계속되고 판결까지 가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변호인단이 사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파면 선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파면이냐 아니냐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냥 난장질의 어떤 수단으로는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약발은 크게 없다. 그게 이제 사실 딜레마이기도 하죠. 선택하는 부분은 변호사님, 근데 지금 이제 법적으로도 이제 의미는 없잖아요, 사실. 대리인단 총사퇴하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그럼 대통령이 알아서 물러나겠다. 그럴 경우에는 헌법재판이 이게 어떻게 계속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알아서 물러났으니까 더 중단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그런 소송에 이익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데요. 실제 그냥 물러나는 거와 파면이 되는 경우에는 실제 법적인 이익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전직 그 대통령에 관한, 그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수행 비서도 2명 두수로 돼 있고, 급여의, 대통령직 급여의 80%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게 자진 사퇴하고 만약에 그 탄핵 결정을 안 하면 고소란이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이익이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파면 결정한 거와 자진해서 사표 낸 거하고는 엄연하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할 것 같고, 또 하나 더 좀 말씀 더 드리면, 이게 탄핵 심판의 초기가 아니라 사실상 결론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그거는 헌법재판관 사이에 일부 견해는 갈릴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아마 결정을 할 거로 봅니다. 여태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70일 넘게 일을 해왔는데, 그렇죠. 국회도 일을 했고, 박근혜 대리인단도 일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없어던 걸로 못 돌린다. 이런 얘기인데. 자진 사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그 절차는 계속 가는 겁니다. 그거는 사퇴하고 상관이 없어요. 다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저는 지금 자진 사퇴 카드를 지금은 가장 심각하게 만지작거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자진 사퇴, 물론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나오겠죠. 대통령 탄핵. 그러나 자진 사퇴를 먼저 사전에 얘기한다는 얘기는 차후에 어떤 자기 정치적 일정들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을 유일하게 버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뭐 3월에 난다라고 쳤을 때 예를 들면 내가 4월에 퇴진을 하겠다. 뭐 이런 방식으로 못 박아 놓으면 정리를 하는 거죠. 탄핵 결과도 나오고 자기도 거기까지 이제 정리를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면 조금의 시간을 또 벌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탄핵이 이루어지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 이후에 직후에 직무가 정지되고 뭘 해야 되느냐, 이른바 형사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형사재판 결과에 의해서는 실제로 이제 말하자면 감옥을 갈 수도 있고 교도소를 향할 수도 있는 그런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 만약에 이 과정에서 이제 정치적인 이른바 니고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벌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방식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른바 조기 대선거 관련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조직화된 세력들을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등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의 이점들을 뭐 선의의 의지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퇴 카드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잠깐만 지금 필요가 있을 굉장히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속보가 있어서 먼저 지금 정리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일을 결정을 했습니다. 27일 오후 2시로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 24일로 예정이 돼 있었던 것이었는데 27일 오후 2시로 일단 그 못을 박은 거죠. 그럼 이 변호사님이 이렇게 되면은 3월 13일 전에 한다는 거죠. 3월 13일 전에 결정이 나오는 거겠죠. 예, 3월 9일 내지 3월 10일 날 선고를 할 텐데요. 그거와 이어서 그 자진 사퇴 카드 부분을 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진 사퇴는 결국 2월 28일 특검 마지막 기간인데, 수사 기간인데, 28일 전엔 죽어도 안 할 거고요. 그렇게 되지면 구속 체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할 거고, 선거 전까지는 의미가 있을 텐데요. 선거 전까지는 어떻게든 자진 사퇴를 해버리면 내부적으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이 각하를 할 것인지, 이 판결을 할 것인지, 내부적 견해를 갈리게끔 만들고, 이게 특검법을 연장을 하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부분을 일반 검찰에서 받아서 해야 될 텐데, 거기에서 수사팀을 다시 꾸리고 이러려면 한 1, 2개월의 구속기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대선 전국에서 이게 아직까지 결론 나지 않는 거 아니냐. 예. 요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인 말하자면 공세를 할 수 있는 빌미를 두기 위해서는 고려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행원 행태를 봐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기자님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7일 오후 2시로 하면 예. 많이들 예상을 했던 벚꽃 대선이 결국 현실화되는 건 거죠. 일정을 다시 한번 조금 어떻게 되는지만 좀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지금 이제 원래는 24일에 최종 변론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판결문을 작성하는 기간을 감안해서 이제 3월 9일, 12일 그 정도에 이제 이렇게 탄핵 결정이 나오고 네. 그리고 거기에서 60일 이내 규정을 해서 이제 5월 초에 대선이 있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예상이 갔는데 지금 최종 변론일이 한 3일 정도 3일만 차이가 나면서. 늦춰졌는데 제 생각에는 그 변론일을 늦춰지는데 변론에 지금 어떤 큰 쟁점 사안이나 논쟁점이나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지금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공격을 들어오니까 어떤 그것에 대해서 뭔가 받아들이는 어떤 그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결정문을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변수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날짜만큼이 결정문 작성하는데 이렇게 어떤 빼야 되는 그런 날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는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일부에서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 이 특검법 이 개정 문제에서 마지막에 이 정세균 의장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지금 이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재판관이나 이거 지금 온갖 이 여러 가지 지금 압력과 그 다음에 저쪽에서 책임 떠넘기를 이제 감당하면서 3월 13일 이전에 이 판결을 내는 그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준해서 봤을 때 지금 어떤 이 국가의 어떤 내란 사태에 준하는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그 부분을 이렇게 특검이 가지 않으면 지금 80%의 국민 탄핵을 찬성하고 그리고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80%의 국민이 정말 이 분노를 터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특검법이 안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세균 의장이 역할을 하는 것이 맞고 할 수도 있다라고. 정세균 의장이 오히려 잘하고 계신. 결론 마무리 부분을 한번 27일로 3일밖에 연기를 안 해준 거잖아요. 예. 그럼 이걸 또 바꿀 염려는 없을까요? 전혀 아니면 없고 확정적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서내라 그랬잖아요. 예. 이미 23일부터는 내일부터는 판결문을 다 쓰고 있을 거예요. 쟁점 부분이고 27일 날 하는 것은 이미 서면에 있던 걸 구두로 하는 거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고기일은 예정했던 거에서는 전혀 차질이 없는 거죠. 3일 미뤄졌다고 해서 선고하는데 결정 내린 데까지 미뤄질 이유는 없고. 그렇죠. 이미 내일이죠. 23일까지면 예. 근데 종합준비서면 시간이 없어서 못 낸다고. 안 서내면 그만큼 안 서낸 사람에게 불리하게 판단되지. 그럼 또 공정하지 않다 그런 거. 아니, 지금까지 종합준비서면은 지금까지 주장했던 거 정리하는 거거든요. 정리를 우리가 변론조지서라든지 준비서면을 안 낸다고 판결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물론 저희 같은 변호사들은 그런데 헌법재판소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대리인들이 자기 안 내면 그만큼 손해니까 뭐 알아서 내겠죠. 예. 안 내면 그 없는 상태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물론 주장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정 교수님께 제가 좀 거의 이제 마지막 그 질문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일정이 27일로 결정이 됐다는 거는 정말로 한 나라의, 우리나라의 4년 전에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현실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남은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 제가 또 선한 의지 말씀을 드리나요? 기대할 수 있는 거, 혹은 마지막으로 그래도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것만은 좀 해결을 해달라라고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으로서 하셔야 될 일은 특검 대면 조사 빨리 받으시고요. 그러니까 그 본인의 진술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을 향해서 마지막 그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지금 현재 결과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나가든. 그래서 뭔가 국민을 향해서 최소한의 진실을 보여주는 모습.
예를 들어서 아니다, 모른다, 뭐 이런 방식으로 그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발언들보다는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현재로서는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황교안 권한대행도 실제로 저는 해야 될 역할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현실 상황에서 지금 뭐 이걸 뭐 예를 들면 정세균 의장과 황교안 대행의 싸움처럼 갈 것이 아니라 특검이 과연 지금까지 이 조사를 통해서 밝혀낸 진실에 대해서 얼마만큼 국민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고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과 관련되는 증거 자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특검에 충분한 수사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그렇게 하시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법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발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연장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이 혼란 시기를 좀 현명하게 제도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국정에 혼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2달 넘게 이어진 헌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오늘 이제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증인 신문을 끝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27일 오후 2시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본격적인